여러분, 역사의 가장 큰 비밀이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 그 소리 속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암호를 풀어서 고대 일본에 잠들어 있던 과거를 깨운 1436 언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만약 고대 일본의 거대한 비밀이 글재로 남겨진 기록이 아니라 바로 소리, 그 자체에 숨겨져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언어 탐정이 되어서 그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이런 지명이나 옛날 칭호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름표가 아니에요. 뭐랄까, 살아있는 언어의 화석 같은 겁니다. 아주 오래전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 소리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1436 데이터베이스는 이 화석화된 소리를 해독해서 잃어버렸던 역사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아주 특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암호를 풀려면 특별한 열쇠가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언어의 자물쇠를 여는 데 사용할 세 가지 핵심 규칙, 즉 열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바로 흑과 부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순음 연화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옛날에는 브나 프처럼 강하게 발음하던 입술 소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흐처럼 부드럽고 약한 소리로 변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고대 왕국 이름 부여 있잖아요. 이 부 소리가 일본의 한 오래된 성씨인 후히토의 후 소리에 그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두 번째 규칙은 니엠과 미음의 교환입니다. 고대 언어에서는 이 두 콧소리가 생각보다 아주 쉽게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고대 국가 이름 중에 구나라는 이름이 구마로 변하는 게 딱 좋은 예시죠. 이 단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정말 중요하게 쓸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기억 받침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글자 끝에 있던 기억 받침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이라는 발음이 일본어로 눈을 뜻하는 매가 된 것처럼요. 자, 이제 탐정의 도구는 모두 갖춰졌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 도구들을 손에 들고 시간을 거슬러 고대 규슈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태양의 사람들과 곰의 사람들이라는 두 미스테리한 집단 사이의 팽팽한 힘겨루기였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규슈 북쪽의 노란색 지역이 바로 야마타이, 즉 태양의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그 아래쪽 갈색 지역이 군하국, 우리가 곰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세력의 근거지입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곰의 사람들부터 파헤쳐 보죠. 아까 봤던 두 번째 규칙, 니은과 미음이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죠? 구나라는 이름에 이 규칙을 딱 적용하면 바로 구마가 됩니다. 구마는 일본어는 물론이고 한국어에서도 곰을 뜻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 지역의 이름이 구마모토인 거예요. 곰의 본거지라는 뜻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와, 정체가 드러났네요. 그렇다면 태양의 사람들, 야마타이는 누구였을까요? 이 이름은 야마, 즉 산과 타이, 즉 터가 합쳐져서 산 위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기록을 보면 이들은 태양을 숭배했던 한반도의 고대 왕국, 부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이제 이 거대한 대결의 한가운데 있었던 가장 유명한 인물, 바로 수수께끼의 여왕 히미코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 속에 모든 비밀의 열쇠가 담겨 있거든요. 자, 히미코의 이름을 한번 해독해 볼게요. 1단계, 일본 역사에는 히미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단계, 그런데 당시 중국 기록을 보면 비미호라고 나와요. 희가 비로?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규칙, 히읗이 비로 바뀐다는 걸 적용하면 비미호가 원래 발음에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비는 태양이나 불을 뜻하고 코는 아이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해의 아이, 선차일드가 되는 거죠. 정말 소름 돋는 순간 아닌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히미코라는 이름이 해의 아이로 풀리는 순간 이 여왕은 한반도에서 온 태양 숭배 부족,
즉 부여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녀의 혈통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진짜 탐정이라면 언어적인 단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죠. 뭔가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제 유물과 여러 칭호 속에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유물, 에타 후나야마 고분에서 나온 철검입니다. 근데 이 칼이 발견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고메 사람들의 심장부였던 구마모토입니다. 적진의 심장부에서 발견된 이 유물이야말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칼에 새겨진 이름은 후나야마. 보통은 배선자를 써서 배의 모양의 산 정도로 해석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겐 암호 해독 열쇠가 있잖아요. 흐와 브 규칙을 적용해 봅시다. 후나는 푸나가 되고 이건 바로 고대 왕국 부여를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이건 배의 산이 아니라 부여의 산이었던 겁니다. 고메 땅에서 발견된 명백한 부여의 증거인 셈이죠.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 황실의 칭호를 한번 볼까요? 남성 왕족을 뜻하는 히코, 이건 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여성 왕족인 히메는 해의 여인이죠. 심지어 고대 유력 가문이었던 후이토시는 부여의 해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태양과 부여라는 하나의 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증거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우리의 언어 탐정 수사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 명제는 바로 이겁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글로 쓰인 역사는 승자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수천 년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리는 그 원형을 간직한 채 끈질기게 살아남기 때문이죠. 보세요. 마한의 지배자였던 목지가 일본의 소유자인 모치로, 고메 사람들이었던 구나가 구마로, 그리고 태양의 여왕 히미코까지 이 모든 소리들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각본처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어 속에 화석처럼 박혀있는 이 단어들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증명하는 그 어떤 유물보다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1436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그들의 봉인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놀라운 열쇠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거대한 역사가 자신을 풀어줄 올바른 열쇠를 만나기만을 기다리며 깊이 잠들어 있을까요?